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하거든. 자, 여기까지가 미래의 시점을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야. 이 종이라고 하는 애가 본인이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본인이 이렇게 적어놓은 시라고 하는 게 이 종인 거고, 책갈피에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 책갈피를 넘기다가 혹은 아니면 책을 들었는데 그 책갈피에서 이 종이가 툭 하고 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럼 그 종이를 보고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인 거야. 이해됐어? 상황? 자, 그때 내 마음은 이래서 이게 사실은 현재의 내 마음인 거지. 이 종이를 쓰고 있는 나의 마음.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그래서 미래 시점에 내가 이 종이를 발견한 후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를 발견한 나는 이 종이를 보고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많은 공장을 내 마음속에 세워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래. 오케이? 여기서 많은 공장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영도 시인 시에 공장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 그럼 본인이 살던 배경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실제로 살던 곳이 도시고 그때 당시 한참 공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죠. 그래서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보조관념으로 비유해 놓은 표현이고, 이 공장의 어떤 특징을 본 거냐면 연기, 굴뚝 연기야. 공장이라고 하는 애는 무언가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한 후 연기라고 하는 걸 막 내보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공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 마음속 혹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무언가 생산해내기 위해서 계속 뭘 돌린 거죠. 생각을 돌리든 마음을 쓰든, 그치? 근데 그러면서 계속 환경을 오염시키는 연기만 나타나는. 그래서 이 공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무언가를 내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굴뚝에는 연기만 나오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할 거래. 여기서 영탄법, 그치? 영탄법 써요. 감탄형어미 씁니다. 영탄법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다?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표출되었는가. 여기서는 안타까움,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때 내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많은 공장 때문에 그토록 기록한 것이 많다. 그래서 시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은유법 쓰인 거죠? 그치? 공장을 실제로 세운 게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 그쵸? 그리고 어리석게도 해서 나중에 미래 시점에 나는 현재 시점에 내가 생각이 그렇게 많은 걸 어리석다라고 판단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삶에 대한 후회인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민하고 기록했을까?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라고 생각할 거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타까움에 대한 감정 영탄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본인의 젊은 날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직유법 쓰고 있고, 원관념은 이 개가 화자일 텐데 어떤 상태냐? 구름 밑을 쏘다닌다라고 되어 있죠. 구름 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구름 밑이야. 그래서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라는 뜻.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방황했던 화자의 현재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지칠 줄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서 머뭇거렸겠어? 요건 무슨 얘기야? 발이 땅에 닿아야지 안정적인 거거든. 그죠? 근데 공중이라고 하는 건 붕 떠 있는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로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게 본인 젊은 날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했어? 여러 가지 생각만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내가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었다. 여기서의 탄식이 긍정적 탄식이겠니? 한탄의 감정이겠죠. 그래서 나는 되게 뭔가를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젊은 시절에. 그래서 뭐 사회에 탄식하고 내 상황에 탄식하고 했겠지. 그래서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청춘이라고 하는 걸 세워뒀다라고 하는 건 우선 청춘은 관념이야. 추상적인 애지. 근데 그걸 세워놨다라고 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어.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 쓰고 있는 거거든. 저녁의 거리마다 청춘을 세워두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뭘 했냐면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보았다라 그러거든. 자, 저녁의 거리라고 하는 시간은 길거리지. 일단 장소가 공간적인 배경이고 저녁은 시간적 배경이야. 요걸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 거리라고 하는 건 돌아다니다가 목적지 없이 서 있는 곳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귀가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치? 이제 거리에서 돌아다니다 목적지로 들어가거나 집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혹은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색의 시간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정적인 시간. 그치? 그래서 모두들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가야 돼. 근데 본인은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어? 사색하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춘이라고 하는 걸 그 거리마다 세워놨대. 그러니까 내 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요 길거리 저녁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집도 없는 거고 마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도 딱히 없었던 거고. 이해돼? 응. 그래서 내 청춘이 서 있는 공간이 저녁 시간의 길거리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안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치? 그리고 그 거리라고 하는 건 사실 과정이어야 돼. 여기 쓰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서 있어. 그리고 저녁이라는 시간이 공장 얘기했지. 이 사람이 보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녁 되면 집에 간다고. 길거리에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근데 본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청춘은 그랬다는 거야. 돌아갈 곳도 없었고 목적지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 그 저녁에도 청춘이라고 하는 내 청춘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상태였다. 자, 그리고 뭐 했다?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다. 그쵸? 지난 날에 대한 성찰이 들어가야지. 이때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힘든 삶이어도 돌아갈 집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저녁에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게 방황하며 거리에 서 있나?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성찰에 대한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라고 성찰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감정들이라고 하는 자체를 나한테 갖지 않았다는 소리거든. 자, 저녁 거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치? 가족들의 품으로 가야 되는 공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고 근데 나는 그런데 갈 장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아무도 안 남아있다는 소리야. 누구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았고 여기서는 외로움이죠. 쓸쓸함 이런 게 나타나.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바는 남들은 갖고 있어. 남들은 갖고 있다고. 근데 나는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질투인 거죠.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나한텐 없고 남한테 있을 때 하는 감정이거든. 그치? 남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내 희망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이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한술 뜨는 거 그게 내 희망의 내용이라고 하면 거리에 서 있는 내 청춘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질투밖에 안 되죠.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행에서 나타난 종이의 내용이지. 그래서 요 두 줄이 그 내용일 수도 있고 시 전체가 내용일 수도 있거든. 그럼 요 종이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은 난 젊은 날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뭘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남들은 다 하는 희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 이루지 못했는가? 내 젊은 시절은 참 그랬구나 라는 거죠. 근데 봐봐라. 그 젊은 시절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미래 시점의 본인은 어떤 상태일까? 여전히 길거리에 청춘을 세워둔 상태일까? 아니면 자신이 희망했던 바를 이룬 상태일까? 과거에 돌아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 혼자 이렇게 청춘 세워놓고 생각만 하고 사생만 하는 본인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럼 보통 안정을 취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야. 지금 자신은 청춘의 상태잖아. 현재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없고 계속 사색만 하고 방황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는 결과적으로 미래에 나는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드러나는 시죠. 나의 생은 미친 듯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지금 쓴 거야. 지금 현재 쓴 거. 그래서 이 글을 발견하면 으유 어렸을 때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리석게. 그럼 나중에 큰 본인은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일 거라는 거지. 이 시 되게 슬픈 시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에 가면 난 좀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죠. 근데 기영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 슬프지 않니? 그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 미래에 내가 돼보지 못한 거야. 안정적인 상황이 못 된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생은 사랑을 찾아 헤맸다. 이게 그 본인이 얘기한 희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뤘어?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자, 뭐에 대한 반성이냐면 타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의 의미도 돼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던 바를 젊은 날에는 이루지 못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현재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미래에 나는 이 글을 보면 어휴 어리석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내 청춘이라고 하는 걸 저녁거리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사색만 했을까? 이런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시를 보면.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막 엄청나게 표현이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뭐 이런 거 영탄법 같은 거 계속 쓰고 있고 반복 쓰고 있고 어미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표현법이 많이 쓰인 건 아니지만 내용 이해가 중요한 시예요. 오케이? 내용 이해가 중요한 시니까 각각 시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